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항상 극한은 꼴을 보는 겁니다. 무한대를 보내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이것은 빵이 되면서 리미트에 n이 변수인데 n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만 보면 2분의 3이 되겠더라 하고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를 집으면 무한대죠. 자, 얘는 루트 9n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3의 꼴이 나오죠. 그럼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만 보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리고 얘도 무한대죠. 자, 밑에 꼴을 보니까 뭐가 주어졌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주어졌죠? 그럼 유리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유리화는 얘에 대한 켤레를 갖다가 여기다 켤레를 갖다 곱해줄 건데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을 해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거니까 9n제곱 플러스 1에서 n제곱을 빼면 8n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위에는 2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9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n에 관한 2차인데 개수가 8일 거고 자, 2차가 나오는 건 얘랑 얘가 곱해진 거랑 얘랑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얘는 루트 3이 최고차일 거니까 루트 9가 최고차니까 3이 6이 될 거고 얘는 얘랑 더하면 곱하면 2가 될 거니까 플러스 2가 돼서 8분의 8에서 이게 1이 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켤레 위아래로 곱할 거니까 빨리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럼 8n제곱 플러스 1이고 위에는 2n 플러스 1에다가 루트 9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을 바로 쓴 다음에 총 개수들만 보는 겁니다. 2차식 위에도 2차식이라 생각하고 이거 8 2랑 3 곱하면 6 2랑 1 곱하면 2 둘이 더하니까 8분의 8이니까 1이구나 이렇게 수열의 극한값은 대충 계산하시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지금 어떤 게 주어졌냐면 AN분의 1 플러스 AN이라는 값이 n제곱 플러스 2가 성립할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 AN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내가 필요한 식이 AN이 아니라 n제곱 AN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n제곱 AN. 그렇죠? 그럼 뭐 AN을 알면 이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풀라는 거야. 그럼 AN을 여기다 곱해주시면 1 플러스 AN은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N이 될 거고 자, 얘 넘어가 주시면은 마이너스 AN이니까 1 하나 빼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이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1이 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선지에서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너무 쉽습니다. 극한값은 대충 계산을 했어. 자, 이번엔 3번 수열 AN에서 AN이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어요. AN이 뭐라고?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요런 극한값을 구하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0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에서 n이 될 거고 분자는 n이 돼. 그럼 일단은 여기부터 정리를 해야 돼.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은 1을 집어넣으면 로그 1분의 2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시면 로그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쵸?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4가 되면서 땡땡땡 해가지고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를 로그의 성질을 써가지고 미치 같은 녀석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규칙이 뭐가 되냐면 요렇게 지워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1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로그 n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로그 n 플러스 1이죠. 그때 우리 로그의 밑변한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바꿔주면 n 플러스 1에 로그 10의 10인 거니까 얘가 1이 되면서 1분의 1이 돼서 계산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그 성질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이거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극한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n 플러스 1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7이 4로 수렴을 했대요. 자, 밑에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일 텐데 1차식이면 여기 위에도 왜야? 1차식이 돼야 4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일단 a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지워진 거고 3분의 b가 4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돼서 둘이 더하면 12 값이 나옵니다.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빼기 3n을 한 거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배운 꼴이 뭐냐면 n제곱 플러스 n을 만약에 빼기 n, 우리 이런 것만 배웠어요.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거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죠. 그럼 우리는 빨리 유리화를 시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만든 거니까 위아래로 켤레를 곱해주면 얘제곱에서 얘제곱을 빼면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을 빼니까 위에는 n이 남고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이 되면서 얘 개수 1, 얘도 1, 얘도 1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막 배우는 것밖에 안 배웠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는 유리화를 시키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떠오를 때 요 모양을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가 3개인데 얘는 3n이 주어졌어. 딱 구조가. 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위아래로 켤레 곱해주시면 얘제곱에서 얘제곱 빼면 위에는 n이 되고 밑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1 해가지고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이건 다른 게 뭐밖에 달라요? 여기에 2n이 다 달라질 거고 얘제곱에서 그러니까 여기 2가 될 거니까 2가 돼서 얘는 2분의 2가 되는 거밖에 안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3으로 바뀌는 거밖에 안 달라지니까 3이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지. 대충 계산하는 거야 항상.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2고 얘는 1이니까 더하면 3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배운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번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하여 저 녀석이 수렴을 했대요. 그럼 똑같이 푸는 거야. 다른 거 배운 게 없어요. 루트에 뭐라고? A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BN은 5분의 1이래. 자, 얘가 양수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무한대일 거고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가 만약에 B가 만약에 음수예요.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발산이야.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했다는 표현이 이 B도 양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플러스 N, 여기 1이면은 마이너스 N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면서 수렴하는 꼴이 되겠죠. 여기가 더하기 되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거죠. 그럼 위에는 AN제곱 플러스 4n 빼기 뭐가 되는 겁니까? B제곱 N제곱이 되는 거고, 밑에는 루트 A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N이 되는 거죠. 자, 분모가 n에가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 될 거니까 위에도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A는 B제곱이 돼야 되겠지. 얘가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A랑 B제곱이 같아야 되겠다. 이런 식 하나 나옵니다. 그럼 위에가 2차가 지워졌으니까 얘의 개수는 루트 A 더하기 얘의 개수는 B. 위에는 4가 될 건데 이 값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20분의 4가 될 거니까 요 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루트 A면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절대값인데 B가 양수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B는 20이니까 B는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B는 10.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돼서 둘이 더하면 110이 되겠다. 이렇게 풀었는데. 똑같이 푸는 겁니다.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자, 7번 볼게요. 자, 지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플러스 2bn이라는 a, bn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한 값이 수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2an 플러스 bn 값이 90으로 수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an, bn은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2bn이라는 요런 녀석의 값이 9로 수렴을 한 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an 플러스 bn이라는 요 값이 90으로 수렴을 한 거야. 요 녀석. 근데 내가 구하는 건 an 플러스 bn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이 값이 수렴하고 이 값이 수렴하면 얘네들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상수배를 한 거나 나눈 거나 다 수렴을 하죠. 그럼 일단은 내가 뭘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배씩을 해줘도 이렇게 똑같이 수렴을 할 거라고요. 수렴과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것도 똑같이 수렴할 거라고. 그럼 리미트 2an은 지워지면서 3bn이라는 값이 18에서 90을 뺀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2가 돼야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눈 것도 수렴할 거니까 bn은 마이너스 24로 수렴하는 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4로 수렴하면 얘도 수렴을 해야죠. 그럼 일로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4가 되니까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야? 57.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57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한 값도 수렴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1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1 곱하기 an. 근데 an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 녀석의 모양값이 2로 수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라는 값이 7로 수렴했다는 거는 이렇게 bn이 뭔지 모르니까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라는 요 수열이 7로 수렴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로 봐야 된다고. bn을 알고 an을 알면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는데 얘는 a나 bn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값이 2로 수렴했고 요 모양값이 7로 수렴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요런 모양의 값들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더한 것들이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분의 10n 플러스 1에 여기 bn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일단 여기 n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예요. 이 모양을 2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 위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다가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한 걸 알기 위해서. 그럼 밑에도 n제곱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이 곱해줘야 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값 얼마로 수렴한다고? 2로 수렴하죠. 자, 요렇게 되는 요 값 얼마로 수렴한다고? 7이 되겠죠. 그러면 저것만 일단 따로 써놓고 2분의 7이라고 생겨놓고 나머지가 이제 n제곱 플러스 1분의 10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요 값도 수렴을 하니까 곱한 것도 수렴을 하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최고치한 개수가 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10 곱하기니까 10밖에 안 나오죠.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5, 7은 35가 답이 되겠죠. 이것도 수렴값의 성질 관련된 문제. 핵심은 뭐라고요? AM, BM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어. 우리는 이 전체 값이 7로 수렴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부등식 주어졌어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죠. 자, 지금 보면 요런 극한값을 구하래. 리미트 뭐라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5an의 값을 구하라는데 나는 an이 뭔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극한값도 뭐라고? 모르는 극한값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내가 부등식을 세우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어. 3n제곱 플러스 2n보다 an이 크고 3n제곱 플러스 3n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 얘니까 n제곱 플러스 2n분의 5를 곱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죠. 양쪽에다 똑같이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라서 부등식이 안 바뀌어요. 그래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씌운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등호가 생긴다고. 다 리미트를 씌워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했는데 이 값이 지금 1분의 15, 즉 15로 수렴하죠. 5, 3, 15니까 개수의 비가 무한대로 무한대로해서 얘도 15죠. 그럼 얘도 뭐로 간다고? 15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죠. 그래서 저 값은 15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진 건 겁나게 쉬운 문제. 그냥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고. 10번 문제. 두 수열 A,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b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부등식이 주어졌어. 근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bn을. 근데 bn이 뭔지를 몰라요. 얘도 모르는 값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녀석의 부등식이 주어져야 된다. bn을 포함한. 그쵸? 근데 지금 주어진 부등식은 an 플러스 bn이랑 an-bn이 주어졌어. 그럼 bn이 주어지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시면 an은 지워지고 마마 플러스 bn이니까 2bn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식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x라는 녀석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대요. 그리고 y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나는 x-y라는 부등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등식의 사치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항상 최대값을 끄고 이쪽에는 항상 제일 작은 값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게 여기다 쓰면 되죠. 이게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에서 제일 큰 값을 뺀 게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얘에서 얘를 빼면 20에서 10 빼면 10이 될 거고 n분의 1 하면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에서 제일 큰 값을 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n분의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2로 양쪽을 다 나눠준 거죠. 그럼 여기 5가 되고 여기 1이 되고 여기 5가 되고 여기 1이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를 씌워주면 뭐가 생긴다고? 등호가 생긴다고. 그러면 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씌워주면 얘는 무한대로 생각 빵이니까 5로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5로 수렴. 얘도 5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부등식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개념만 똑바로 알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면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11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인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저런 식이 주어졌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N제곱분의 AN 모르는 극한값입니다. 그럼 뭘 세우는 거라고? 부등식을 세우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N제곱분의 AN이야. 그럼 보세요. 1 더하기 로그 2 로그 3의 N 이렇게 로그가 들어갔다는 건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로그 3으로 얘가 로그 3을 표현하니까 다 로그 3으로 표현하면 되죠. 얘도 로그 3으로 그 다음에 2는 여기 올라가면 제곱 얘도 2로 올라가면 제곱 그 다음에 미치 같은 녀석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3n제곱 로그 3의 an 로그 3의 3의 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써가지고 다 로그 걸로 만들어준 거죠. 이거 로그 부등식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미치 3짜리 녀석을 다 뗀다고 생각하면 부등호 방향 증가함수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an이 3n제곱보다 크고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n제곱분의 a니까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그리고 리미트를 씌워주면 등호가 생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1분의 3이니까 얘도 3 그럼 당연히 얘도 3 그럼 당연히 얘도 3으로 간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 내용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앞쪽에 있는 로그나 이런 기본적인 로그 성질이나 이런 거 쓰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걸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렇게 쓴다는 걸 인지해 두시면서 다음 문제.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다. 그러니까 A1은 2고 AN은 양수래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중근을 갖는데 그럼 빨리 판별식 D를 쓰는 거죠. 그럼 D를 쓰면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AN이고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AC니까 여기에 AM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1 이 값이 0인 거야. 그럼 얘는 AM 빼기 4 AM 플러스 1 더하기 4는 0이 될 건데 이렇게 이웃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점화식을 뭐해서 풀어가지고 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점화식에서 활용이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랬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를 물어본 거면 이거 당연히 수렴한다고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n을 무한대로 해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요 당연히 am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뭐 할 거라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변은 얘는 0일 거고 자 리미트 n을 구하는데 얘 어디로 간다 했어? 알파로 간다 했으니까 얘는 알파 얘도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4알파 얘는 그냥 4 마이너스 3알파 넘어가면 3알파는 뭐가 되니까 4가 될 거니까 알파는 뭐가 되더라? 3분의 4다 해가지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게 점화식에서의 활용의 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2nx 위의 점 p n, 2n 제곱을 지나고. 그럼 살짝 그림을 그리면 밑에 그림이 나와있나? 아, 저기 그림 나와있죠?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n, 여기 위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2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기울기가 2n이에요. 그럼 이 기울기는 뭡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n분의 1이죠. 그럼 내가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직선은 지금 왜?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요. 그럼 어떻게 세팅하면 돼요? y-2n 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1에다 곱하기 x-n에다 놓고 이렇게 식을 쓴 거죠. 그때 Q점이라는 건 이 녀석과 x축과의 교점인 x절편. 그러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 x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n 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1 x에다가 마만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죠. 자, 1로 넘기면 2분의 1 빼기 2n 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1의 x가 되면서 양쪽에 마이너스 2n을 곱해줄게요.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n 플러스 4n 3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점의 좌표는 4n 3승 마이너스 n, 0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 하래? 뭐 하래요? n 3승분의 ln. 그럼 잘 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3승분의 ln을 구하라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n 3차야. 그럼 얘도 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n에 관한 3차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근데 ln이 뭐냐면 OQ의 길이니까 OQ의 길이는 이 길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얘 x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4n 3승 마이너스 n인데 이거는 쓸 필요도 없어. 어차피 개수의 빈 4가 답이다. 그래서 식만 세우면 문제가 졸라게 쉬운 문제.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한 두 직선 y는 n분의 1x, x는 n이 만나는 점을 an, 직선 x는 n과 x축이 만나는 점을 bn이라 하자. 삼각형 an, o, bn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cn이라고 삼각형 an, c, o, cn의 넓이를 sn 할 때 n분의 sn이 돼. 그러면 분명히 얘가 1차면 sn도 n에 관한 1차식이건 아니면 무리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만약에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등차수여야 되고 무리식이면 식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요 녀석 x는 n이라는 선이고 요렇게 주어진 거야. 지금 그때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an, ocn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가 뭐예요? n이라는 걸 알면 요 높이만 구하면 되죠. 근데 요 높이는 여기가 지금 뭡니까? x좌표가 n이잖아. 그러면 n,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n 대신 x자리에다 n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 an, ocn이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an, c, o, n 여기를 구하는 거군요.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려면 요 넓이가 지금 뭐라고? sn이니까 요 길이와 여기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분명히 제일 수직일 거잖아요. 근데 요 길이는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얘 루트식으로 나오면 무리식으로 나오겠네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넓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은 요 밑변 n이고 높이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n이 되겠죠? 이 녀석은 반지름 알려왔을 때 얘 수선들이 이런 삼각형 3개가 나오는 거에 수선들이 다 반지름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r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r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세변의 둘레합이 되니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지워주시고 얘로 뭐 해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니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분의 n이 r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였어? sn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sn을 구하는 건데 이 sn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자, 이게 sn인데 n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럼 n은 이렇게 지워질 거죠? 그럼 볼게. 결국 남은 게 2 곱하기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되면서 무한대면 무한대 보니까 최고 차이 개수에 비우면 여기는 1 여기 얼마? 1 여기 1 여기 1 그렇죠? 그럼 1 더하기라면 2 곱하기 2 하면 4 해서 4분의 1이 바로 답이 되니까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도형이 나오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좌표화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쉬운 문제. 자, 15번. 자, 점화식이 주었을 때 극한값 구하라 그랬어. 그럼 빨리 뭐 하라고? 저렇게 5am 플러스 1은 2am 플러스 1이 좀 이 점화식이 풀라는 게 아니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양쪽에 씌워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얘 좌변은 5알파 우변은 2알파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3알파가 얼마니까? 1이니까 알파는 얼마? 3분의 1이다 라고 놓고 아 저거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아까 연장선상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의 활용 문제는 쉽다. 자, 16번 볼게요. 이제 이게 끝판왕이고 마지막 문제인데 자, 보세요. n제곱분의 tn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tn을 구한 거야. 그럼 얘는 n에 관한 뭐라고요? n에 관한 뭐라고? 2차식이 될 거라고. 2차식. 왜냐면 분모가 2차니까. 그러면 2차식만 구해지면 얘 극한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tn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럼 tn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 맨 처음에 주어진 게 k라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k는 1부터 2n 사이에 있는 값들인데 그때 k가 자연수.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k 값인데 1부터 2n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이 원소인 거예요. 이거의 세 원소 A, B, C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크기수는 이렇게 된대요. 그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집합 A, B, C이라는 요런 집합에 뭐라 그랬어요? 개수를 TN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딸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를 자꾸 뭐 하시는 겁니까?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수학적 이해력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자꾸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10번이고 20번. 근데 그걸 언제 키우냐고요. 물론 한 2, 3주 정도 계속 읽어보면 키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T1을 우리가 구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n에다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k 얘는 k가 1부터 2까지 사이에서 만족되는 자연수. 그럼 이 녀석은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소가 일단 3개는 안 나오니까 n은 1일 때는 안 되는구나 하고 T2부터 가는 거예요. T2부터. 그럼 이제 n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k가 될 거고 얘는 1부터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죠. 4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이 집합은 일단 1, 2, 3, 4예요. 자, 그랬을 때 A, B, C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한대. 그러면 항상 등차 수열은 공차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D가 1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차 1일 때. 그러면 1, 2, 3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집합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이 되면 그 다음에는 2, 3, 4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일단 일자리인 녀석의 개수, 그래서 T1 값은 T2 값은 그거의 개수가 TN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 쓸 거예요? T3를 보는 거죠. T3. 똑같이 또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도 3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6까지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이라는 게 되죠. 그래놓고 얘 집합에 등차수를 내는 걸 구하기 위해서 공차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 3인 경우 막 쓰는 거예요. 그럼 1일 때는 1, 2, 3 하나, 그 다음에 2, 3, 4 하나, 3, 4, 5 하나, 4, 5, 6 하나. 그러면 1로 시작한 거, 2로 시작한 거, 3로 시작한 거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총 몇 개가 나온다고? 얘는 4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공차 2인 녀석은 1, 3, 5 하나, 그 다음에 2, 4, 6 둘, 그 다음에 3, 5, 7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이 3일 때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2 더하기 4 이렇게 식을 갖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성이 잘 보여요. 그러면 하나만 더 구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하나만 더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 얼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4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t4를 집어넣으면 1부터 8까지니까 집합 한 번만 씁니다. 1, 2, 3, 4, 5, 6, 7, 8 해놓고 d가 공차가 1짜리, 2짜리, 3짜리 3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차가 1짜리는 1, 2, 3 하나, 2, 3, 4 하나, 3, 4, 5 하나, 4, 5, 6 하나, 5, 6, 7 하나, 6, 7, 8, 6까지 나오잖아. 6개. 공차가 2짜리인 건 1, 3, 5 하나, 2, 4, 6 2개, 그 다음에 3, 5, 7 3개, 4, 6, 8 몇 개? 4개. 공차가 3짜리인 녀석은 1, 4, 7 하나, 2, 5, 8 2개. 이거를 다 더한 게 T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T2일 때는 2라고 나와있고 T3일 때는 항이 2개면서 2 더하기 4가 나왔고요. T4일 때는 항이 3개 나오면서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나왔어. 그러면 TN일 때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죠? 자, 3일 때 2 곱하기 2까지 나왔고, 자, 2일 때는 2 곱하기 1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2 곱하기 3까지 나왔어요. 4일 때 3, 얘는 2 곱하기 2, 3일 때 2, 얘는 2 곱하기 1, 2일 때는 1까지 나와요. 그러면 n일 때는 2 곱하기 n-1까지 항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tn이라는 녀석은
2부터 땡땡땡에서 2 곱하기 n-1.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항부터 n-1항까지 2 곱하기 k-1가 쓰면 되죠. n까지라 n-라고 이거 k라고 합시다. 2k라고 하면 되죠. 그럼 n-를 되겠죠. 그럼 이거 k 공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2분의 근데 앞에 2 있죠 얘? 그럼 지워질 거야.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1에다가 항의 개수에다 1 더한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그거를 n제곱으로 나누니까 1분의 1에서 답은 1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내용은 그냥 1이다 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얘가 극한 문제예요? 수열 문제예요? 수열 문제죠. 규칙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 능력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해로 관련된 거는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든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요 자리다가 우리는 T1 구하고 T2 구하고 T3 구해야 Tn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나씩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다 1 집어넣으면 1부터 2 사이에 있는 K값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그럼 1, 2가 되겠죠. 근데 세 원소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럼 1부터는 출발이 안 되고 2부터 출발해. 그럼 n이 2일 때는 1부터 4까지니까 1, 2, 3, 4 4개가 나오니까 그때 세 원소를 뽑을 때 공차 1짜리인 거 보면 1, 2, 3 하나랑 2, 3, 4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집합의 개수. 그런 집합의 개수가 T2인 거예요. 그러면 T2는 2죠.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문자를 파괴시키면 조금 더 이해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뭐라고? 식을 다 계산해서 쓰면 봐봐 T2가 예를 들어서 2였고 T3가 예를 들어서 6이었고요 T4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적으면 이거 규칙 안 보입니다. 그래서 Tn은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Tn은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2, 얘는 2 더하기 4, 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라 쓰면 훨씬 더 규칙이 잘 보여요. 아니, 물론 얘는 2니까 2 곱하기 1이야. 얘는 6이니까 2 곱하기 3이야. 얘는 10이니까 2 곱하기 6이야. 그럼 그 다음에 T5는 8을 더하니까 2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이야.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규칙을 뭔가를 찾겠죠. 21, 23. 그럼 얘는 혹시 3, 4라고 써볼까? 그럼 얘는 4, 5라고 써볼까? 그러면 얘가 만약 2일 때는 1 곱하기면 n-1에다가 n을 곱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3이면 3에다 하나 뺀 거에다 3 곱한 거. 얘가 4면 4에다 하나 뺀 거에다 4 곱한 거. 그 다음에 얘가 5면 5에서 하나 뺀 거에다 5 곱한 거. 그럼 n이면 tn이면 n-n 하나 곱한 거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더 잘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또 식을 바꿔서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규칙이 잘 보여요. 그래서 계산한 것도 써보고 그 다음 모두 뭐라고? 그 다음 모두 뭐라고요? 이렇게 수식으로 적은 것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요 앞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관련된 부분은요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극한 문제가 아니라 수열 문제다. 그래서 수열 파트에 대한 공부, 여기 파트는 수열 파트에 대한 공부를 복습을 더 많이 해주셔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2강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 봐요. 안녕.